그런데 이 명태균 씨에서 여러 명의 거물급 정치인들의 이름이 줄줄 나오고 있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 이외에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거물급 인사들이 계속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불똥이 여기저기 튀고 있죠. 정치 거강꾼의 한마디 한마디에 여권의 기상도가 달라진다? 이건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른바 빅샷이라고 하는 주요 정치인들이 다 보니까 명태균 씨와 뭐 많던 적던 관계가 있더라고요. 유일하게 관계가 없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더라고요. 뭐요? 한동훈 대표요? 지금 이 명색이 집권 여당이 이런 정치 거강꾼의 한마디에 흔들릴 정도면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참담하다는 거고요. 자, 일단 대통령실의 해명은 명태균 씨가 집으로 찾아와서 2회 만난 바 있고 그 이후에는 참모진의 조언을 따라 연락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공식 해명입니다. 횟수에 대해서는 특정 짓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황인데 일단 명태균 씨가 친분을 드러내면서 거론한 인사들이 지금 드러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본인들도 입장을 밝히고 해서 확인된 인물들이 지금 화면에 저희가 표로 만들어 봤는데 야당에서는 그렇게 묻더군요. 과연 주요 정치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많은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조언을 들어야 될 사람이 과연 명태균 씨 하나였겠냐? 이 말은 추가로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물어보는 건가요? 맞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최초에 21년 4월 8일 날 그때가 보궐선거 다음이었을 겁니다. 그때 오세훈 그때 당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김근식 교수가 찾아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바로 통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만나기 하루 전에 돌연 약속이 취소됩니다. 네. 그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기분이 나빴겠죠. 그리고 나서 한 2달 정도가 흘러서 6월 달이 됩니다. 6월 말이 됩니다. 그때 명태균 씨 전화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전화가 옵니다. 거기에 명태균 씨 전화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통화를 하고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되죠. 그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명태균 씨가 이렇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명태균 씨가 어쨌든 간에 한때일지 아니면 지속적인지 모르겠지만 한때나마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가까웠다는 것을 증거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만약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상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이상한 사람을 보면은요. 한 가지만 이상하다고 해서 이상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네.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 이상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좀 이상하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 지금 여당의 정치인들이 하나같이 공통점이 명태균 씨와 다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과 세비를 절반으로 나눠 가진 거 이외에 다른 것에 어떤 혐의와 좀 연루가 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선긋게 하는 것이 아닌가? 아하.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과의 어떤 동거래 말고도 또 무엇이 있는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명태균 씨와 김종인 전 위원장 간의 대화를 놓고 보면 네. 사실 윤 대통령 당시 경선 후보자를 알기 훨씬 이전에 김종인 위원장을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궐선거에 있었던 게 2021년도 4월 달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3월 달부터 이제 경선 레이스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하자면 명 씨가 오세훈 시장은 본인이 왜 시장 됐는지도 모른다. 그 말은 뭔가 누군가 하여튼 뒤에서 기획을 했고 거기에 자기가 관여했다는 취지의 어떤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김종인 위원장과 명태균 씨의 친분이 윤 대통령보다 훨씬 이전이었고 그 김종인 위원장 이후에 보면 보궐선거 끝난 뒤에 또 당대표 선거가 있어요. 5월 달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그 타임 스케줄상 보면 대통령을 다음 대통령 선거의 당선자에게 본인이 이제 속된 말로 줄을 대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거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 선거 과정에 본인이 이런 역할을 하겠다, 이런 또 키워드가 있다, 이런 걸 토대로 접근했을 수는 있어도 그 위에 어떤 행위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선거에서는 다들 알다시피 많은 분들이 왔다 가거든요. 네네. 그런 것만 갖고 국정에 이상한 일이 있었다라고 아직까지 아하. 예단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명태균 씨,
채널A 기자와의 동행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해서 파문이 일었죠. 잡아 넣을지 말 건지 한 달이면 대통령이 하야하고 탄핵될 텐데 감당되겠냐? 검사에게 물어보겠다는 경고성 발언을 했죠. 그러면서 이 내용이 보도되면서 굉장히 파문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가 돌연 해당 보도가 나간 뒤에 채널A 취재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농담 삼아 한 얘기였다 라면서 입장을 급선회한 건데요. 아마도 이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니까 감당이 안 돼서였을까요? 아니면 내뱉은 발언에 대해서 뭔가 좀 걱정이 됐나요? 일단 수습하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만 그게 과연 수습이 될 문제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자, 한동훈 대표 이번 명태균 씨 파문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다수 유력 정치인들이 정치 브로커에게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 국민들께서 한심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관련된 분들, 혹시 관련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당하고 솔직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협작꾼이나 정치 브로커는 발붙이지 못할 겁니다. 결연한 각오로 약속을 드립니다. 정치 브로커가 자기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것 국민들께서 얼마나 한심하게 보시겠습니까?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관련된 분들은 자신 있고 당당하고 솔직하게 모든 것을 밝히십시오. 이런 정치 협작꾼에게 대한민국의 정치가 휘둘리고 끌려다녀선 되겠습니까? 명태균 씨와 관련된 파문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한심하게 생각할 거다. 그러면서 명태균 씨 논란과 관련된 인사들은 당당하고 솔직하게 설명을 해라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은 다른 거론된 정치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사실상 대통령실을 향해서 입장 표명을 하라고 압박을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을 겨냥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요? 앞서 우리 채널A 그래픽에도 나왔습니다만 명태균 씨와 과거에 뭔가 교류를 했거나 만난 적이 있거나 인연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나 또는 명태균 씨가 그렇게 주장하는 여권 정치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관여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맞다라는 차원의 의미로 보이고요. 그리고 저 그래픽에 지금 누가 없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없죠. 본인 명태균 씨를 만난 적도 없고 모른다라고 정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동훈 지도부만큼은 이런 그 명태균 씨와 관련된 어떤 구태 정치 이런 것들과 단호하게 단절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분이 사실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표방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분이 운영하는 회사가 관여된 여론조사들이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참에 여권에서 이런 악습, 구태 정치와 절연하는 그런 단호한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